벌써부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고 무더위는 7월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가 방역까지 고려한 폭염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다수가 모이는 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양산 대여 사업도 시작합니다. 의성 패드월드가 코로나19 속에서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전문성 부족과 임금 체계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경주 시민의 날 행사가 경주 황룡원 야외정원에서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8일 대구와 경산 등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6월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나 싶을 만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여름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한낮의 뙤약볕이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달아오른 도로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더위를 피해 강변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청합니다. 8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5.6도, 경산 하양 36.6도, 청송과 의성은 34.6도까지 올랐습니다. 요 지금 등 다 베렸어요. 버리고 요 목속은 여기다 풀면요 지금 이 기대에 지금 땀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폭염 일수는 21일에서 27일로 많게는 평년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가 찾아오는 날도 평년보다 2~3배 많겠습니다. 무더위는 7월 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에는 낮 동안의 더위가 있겠고 7월 하순부터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위를 식혀줄 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게 내리고 태풍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폭염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는데요. 대구시는 방역까지 고려한 폭염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야외 물놀이장과 분수대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컸던 콜링포구도 중단됐습니다. 안개처럼 미세한 물 분자가 퍼지면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 경로당과 복지관 천여 곳 모두 문을 닫습니다. 대신 공원이나 다리밑 등 야외의 휴식 장소가 마련됩니다. 시민 다수가 모이는 시설 운영을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집안의 폭염 대피소 사업 규모를 키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만여 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합니다. 특히 폭염 피해도 줄이고 자연스럽게 거리도 둘 수 있는 양산 쓰기가 강조됩니다. 양산을 쓰면은 폭염도 예방되지만은 그 자연스러운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코로나19 극복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양산 대여 사업도 시작합니다. 동성로와 도심관광지 등 주요 거리 6곳에 대여소가 설치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경주 시민의 날 행사가 경주 황룡원 야외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은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날을 기념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6월 8일에 열리는 경주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기념식은 경주시 문화상과 코로나19 극복에 힘쓴 유공시민 표창식 위주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의식 속에서 보여주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수준 높은 시민 의식만 있다면 찬란한 어제와 역동적인 오늘이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살기 좋은 나의 사랑, 나의 경주가 반드시 눈앞에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주시 문화상은 이상필 경주 향교 전교와 김규호 경주대 교수,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대표가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시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현세 만화가와 권지혜 작가, 법륜 스님 등 경주에서 자라고 학창 시절을 보낸 유명 인사들은 영상으로 고향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 경주는 화백정신과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운 신라천년의 왕도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경주 봉황대 야외 광장과 중심상가 일원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버스킹 공연과 특산물 홍보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개장을 미뤄왔던 의성 펜월드가 지난 5일 개장해 반려견 편의시설과 훈련견 시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일주일 전 반려견 훈련사들이 대거 퇴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관세청에서 탐지견 핸들러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새로 개장하는 의성 펫월드에서 높은 연봉 등 좋은 조건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당연히 높은 금액대로 대우해주겠다 얘기를 하셨었고요. 뭐 여자 강영촌 만들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했었어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A씨는 먼저 관세청을 그만뒀고 이직 절차를 밟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협의한 월급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1월 1일부터 출근하는데 일단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계약도 두 차례가 바뀌었고요. 첫 번째 계약서에는 세전 240 얼마 또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이 세전 230 얼마. 팀장으로 채용된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B씨는 훈련견 5마리를 데려오면 돈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수개월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 외에도 비슷한 이유로 반려견 훈련사 5명이 펫월드 개장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모두 퇴사했습니다. 1,400만 원 중에 지금 1,000만 원을 못 받았죠. 그거하고 지자체는 일 안 해봤나? 원래 지자체는 먼저 받고 한 달 뒤에 지급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왜냐면 얘는 생명인데. 그럼 지금 전문적인 인력은 안에 몇 명 있다고 보십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지금 인력으로 운영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얘기를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비전문가들 데리고 운영을 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다. 펫월드는 최근 지역 주민 2명과 전문 인력 2명을 훈련사로 채용해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의성군과 경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군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 정도 임금을 인상시키는 거예요. 용역 결과로 하면 형편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용역을 거치지 않고 인력을 먼저 채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 과정에서 반려견 훈련사의 인건비와 비교할 대상이 없자 용역업체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입니다. 의성군은 뒤늦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사의 기준 단가, 그러니까 인건비 단가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용역 회사에서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자료를 뽑은 게 그쪽으로 해서 이제 뽑았다라고 그때 운영위원들조차도
이 패널들 아는 곳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육 훈련하는 훈련사들의 이제 전문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훈련사들의 임금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펫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이런 업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측이나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훈련소에 있는 강아지들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 분야는 그래도 애들을 떠나서 이 분야는 아직 그게 자리매김이 안 됐거든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시설로 문을 연 의성 패덜드. 코로나19로 어렵게 문은 열었지만 전문성 부족과 임금 체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병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율이 높은 포항도 타격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 상황인 만큼 기업 지원과 고용 개선을 위한 지역 차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지역경제 악화는 각종 지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조사한 지난 4월 제조업 업황 BSI는 35에 그쳤고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5월 역시 나아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3월의 경우 포항철강공단 전체 생산액은 전년 동월보다 12.8%나 급감했습니다. 고용 사정은 더 나빠져 1, 2월 평균 7천여 건이던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3월 이후엔 9천 건을 넘어서고 있고 고용 안정자금 지급도 3월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 내년도까지 세계 경기 자체가 그렇게 확 V자 회복을 보일 거라고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쇼크가 단기간에 왔다가 회복될 때 고용도 취업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좀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지역 차원의 고용 대책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도 분주합니다. 포항시는 고용노동부와 포항상이, 포항철강공단 등 경제계 기관단체들과 상생 동행을 약속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노사, 민정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제단체와 기관, 기업, 금융 등의 전문 상담관들이 참여하는 업계동무 기업지원단을 꾸려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어느 때보다 신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찾아가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서 그것을 같이 상담하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특히 설 자리를 잃은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노동계는 단기적인 대책이긴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임단협 등에서도 현 상황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좀 상생을 하는,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한 해로 어려운 난국을 좀 헤쳐나가자는 기조로 지금 현재 노총에서는 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몇 군데 기업은 이미 임금 협상, 2020년 임금 협상 회사에 일임을 했고 지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항시는 이와 함께 수출 기업의 운송비 등 해외 물류비 70%, 단기 수출보험 등 수출보험료 100%를 지원해 수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경제 대응 조직 구성과 의지를 다지는 기획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들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공유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HCN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8일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고3 등교 이후 순차적 등교 수업이 완료돼 8일부터 모든 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는 격일제, 고3을 제외한 중고등학생들은 격주나 격일제로 등교를 시작해
실제 등교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228 기념 중앙공원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후원자 명단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조형물에 부착된 노란 나비 모양의 장식품 3개를 뜯고 소녀상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법적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대구에서 올해 들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넘어가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경산에 이어 경주에서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외동읍 석계리 옥수수밭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드론 2대를 투입해 긴급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식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열대 거세미 나방은 한 번에 1000개 이상의 알을 낳기 때문에 초기 방제에 실패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중국 등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유입되며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견돼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신혼부부에게 예식비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예식비 지원금을 상향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신혼부부 예식비로 3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 2020년 6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망정 우로지 생태공원이 힐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우로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음악 분수와 경관 조명, 데크 광장과 수변 무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은 지난 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음악 분수는 이달 말 시 운전을 거친 후 본격 가동됩니다. 공원 내 낡은 화장실은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햇볕을 쬐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9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가 예상되는데요. 이 밖에도 영주, 문경, 영천도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의성도 35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산은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급심하니까요.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목요일 오전 잠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금요일 오전부터 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도 높아 비가 오는 동안에는 불쾌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빠르면 우리 지역에도 다음 주부터 장마철이 시작되겠는데요. 다만 10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지만 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